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우린 몰랐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지 몰랐지만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왜 남의 나라에다 쓰레기를 그렇게 막 갖다 수출이 뭐야 네. 이거 막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 사례들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그 태평양에 있는 네. 쓰레기 섬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건데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처리가 안 되면 예. 필리핀에서 예를 들어 태풍이 자주 오잖아요. 예, 예. 그냥 사시사철이 여름이니까. 예. 그럼 태풍이 한 번 오면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태풍이 한 번 오면은 쓱 쓰집어가지고 바다로 갖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바다로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서 필리핀으로 보내면 필리핀 애들이 쌓아놓고 이걸 네. 태풍이 바다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굳이 버리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그러네. 남미나 예. 이런 뭐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직접 버리기도 합니다. 트럭 원래 채로. 원래. 어. 트럭 채로 그냥 강가 뭐 아마존 뭐 이런 데다가 트럭 채로 버립니다. 그러면 강물을 따라서 또 바다로 가고. 그 예. 물살이 엄청나거든요. 그 물살에 쓰레기를 붓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요, 시야에서. 그러면 그냥 그 순간 바다 하류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가고 바다는 필리핀 바다가 필리핀만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그냥 5대양 6대주를 다 돌잖아요. 예, 예, 예. 해류. 예. 예, 예. 그 해류를 따라서 결국 모이는 곳이 말씀해 주신 태평양 한가운데예요. 근데 사실 요 지점은 하와이하고 지금 미국의 LA 서부의 LA하고 그 사이쯤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데 예. 일명 GPGP라고 하는데 거기 그 쓰레기 섬인데 그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섬은 아니에요. 왜냐면 발을 내딛을 수 없어요. 쓰레기가 동동 떠 있는 형국이어서 아, 섬이 아니고 예, 멀리서 볼 땐 섬처럼 보이죠. 예. 그러나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는 갖다 없죠. 넣는 섬이 아니고 네. 해류를 따라서 네. 남미에서 오는 해류, 네. 아시아에서 뭐 오는 북극, 해류, 네. 뭐 이런 해류들이 이렇게 또 쓰레기를 돌다가 그러니까 강물을 따라 하류로 가듯 그렇죠. 예. 그 해류들에다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모이는 그곳에 쓰레기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바다네요. 바다에 쓰레기가 바다에. 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밀집 존이라고 그래서 제가 책에서 표현을 했는데 예, 쓰레기 섬이라는 것은 인식하기 편하게 제가 표현을 했던 거고 예, 예. 밀집 존이라는 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농도가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이제 농도가 짙고 점점 이제 연한 쓰레기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넓어요? 프랑스 면적의 한 3배 정도로 지금 프랑스 추정되고 3배요? 있습니다. 예. 저는 여의도 대비 얼마나 사이즈 크냐 그 정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프랑스 3배면 네. 아마 우리나라 한 10배 되는 거 아니에요? 10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반도 10개가 이제 그 바다 위에 그렇게 쓰레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현상이 거기만 어떡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네. 대서양, 북대서양, 그다음에 인도양 이런 곳에 밀집존이 각각 존재하는데 가장 큰 곳이 그 태평양입니다. 네. 거기에는 뭐 각국의 쓰레기들이 모여 있죠. 어떡해요 그거? 바다에 있는 거를 그 주인 찾아가라 그럴 수도 이거 저 컨테이너 박스야 네. 주인이라도 찾아가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게 공동의 책임이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예, 예. 문제는 우리나라 저 전남 해안가에 가면 중국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러면 중국을 비난하죠. 예, 예. 그런데 그걸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한 거니까 아니요 이제 중국에서 쓰고 그냥 어찌됐건 강을 따라서 그냥 바다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가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이 쓰레기를 치우거든요. 그것도 양이 엄청난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남부 또 지방에 가면 예. 우리나라 글자가 새겨진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치워야 돼?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한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가 치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국제 기구가 있지만 예. 그 국제 기구가 어떤 그 권력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권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고는 했어요? 권고를 할 수가 없죠. 모든 나라가 해야 되니까. 예. 아니 근데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글자 써 있는 게 일본어로 갔다 그러면은 네. 뭐 좀 조심 좀 하셔 뭐 이런 얘기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서로 국가 간에 그런 건 태평양에 모인 거는 네. 어디서 나왔는지도 뭐 모르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걸 치워야 될 주체도 맞아요. 없는 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제가 정말 대견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예, 예. 대단한 거죠 정말. 예. 네덜란드 청년이
그리스 바다로 여름방학 때 놀러 갔다가 예. 거기에서 바닷속으로 잠수를 해가지고 그 엄청 기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푸르른 바닷속. 지중해 바다에. 예, 들어갔는데 이거 웬걸 형형색색의 어떤 뭐 산호초나 물고기나 이런 걸 볼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더 많은 거예요. 예. 플라스틱 쓰레기. 그걸 보고서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왜 아무도 안 치우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션 클린업이라고 하는 사회적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전 예. 지구적 단체를. 예. 그래가지고 지금 펀딩만 한 400억 정도 이상 했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오션 클린업의 비영리 단체인데 예. 거기에 전 세계의 과학자, IT, 뭐 그다음에 기술 전문가들, 해양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쓰레기를 하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연구 발표된 자료가 그 프랑스의 면적의 3배였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그거를 치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뭐 쓰레기 치우는 것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그 쓰레기 쪽 뭐 저는 재활용 쪽 관심이 있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정말 고도의 화학 기술이 필요하고 네. 거기에 약간 바다면 해양 문제 여기에 뭐 물리적인 거 이거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효율성 높이려면 IT 그렇죠. 기계 뭐 이런 게 정말 그 되게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의 영세한 사업자들이 정말 그 저도 플라스틱 차이나 영화 봤는데 네. 정말 애 학교 보낼 돈도 못 버는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솔루션을 제시하려면은 정말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이 한 그렇죠. 분야도 아니고 네. 굉장히 다방면의 과학자들이 붙어야 되는 종합적으로. 문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심각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보고 오셨어요? 일단 이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싶어서 예. 여러 도시의 정책,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건 도시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것이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의미해요. 그쵸, 예.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모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시 사이즈로 가면 네. 옆에 도시로 보내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도쿄를 가면 그 각 구청마다 예. 각 구마다 그런 원칙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처리한다. 이런 원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은 이 소각장이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중요하죠. 예. 예. 어떻게 도심 한가운데 있게 됐는지 거기도 1970년대부터 해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각장. 서울의 쓰레기는 인천에서 치우고 있죠. 네, 그렇죠. 예. 네 군데의 소각장이 있긴 한데, 이제 그거보다 용량을 일단 뛰어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 필요한 것들을 도시 내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천에다가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인천은 역시 인천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죠. 서울 분들은 인천 분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게요. 단순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속 보상이 가능하지 있어야죠. 않아요. 네. 보상은 당연히 보상도 해야 되는 거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은 저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요 문제를 좀 말이 나왔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인천 매립장이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예. 그래서 옆에다 다시 이 지구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땅 위에다 붓는 그 매립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최첨단 과학시설이에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리면 그 안에서 메탄가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쵸, 예. 메탄가스든 뭐든. 근데 그 가스를 포집을 해가지고 에너지화하는 기술이 지금 발달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반 시설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려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남은 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2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주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 간의 어떤 화합도 이뤄야 되고 전부 이제 이 뭐 찬성한다 뭐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근데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 이제 집 앞에 쓰레기가 나뒹굴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제가 아까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 생산 이것이 늘어가고 인구가 늘어가고 그러면 뭐 어쨌든 좋은 도시가 되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모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일본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도시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그런 원칙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 어떤 리더가 그냥 우린 원칙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니까 원칙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의할 수 있는 왜 동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같이 논의돼야 돼요. 일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해야죠. 네. 이게 진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네. 쓰레기 보고서 지나가서 눈에 없었으니까 난 쓰레기 처리됐는데 네. 우리 집 앞에 소각장을 만든다 그러면은 네. 싫죠. 그렇죠. 근데 네. 진짜 내가 만든 쓰레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진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해야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죠. 뭔가 그 조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 네. 나의 희생이 일부 뭐 우리 어디까지 용납을 그러니까 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것도 예. 희생이라고 저기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 시설이고 예, 굉장히 예. 이거를 거부감 때문에 계속 반대 회의하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스스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버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를 처리를 어딘가에선 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데로 보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방법을 찾은 게 도심 속에다가 쓰레기를 그 소각장을 만들고 예. 그 소각장을 대신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라고 믿는 것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거의 제가 전 세계 나라들의 제가 돌아다니는 도시에 여러 소각장을 가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관리된다. 건강에 해롭지 않을 만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비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태우면 막 쓰레기 냄새도 날 거고, 그렇죠. 예, 막 연기 나면은 네. 매연도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래서 그거를 도시 외곽에다 놓으면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해요. 왜냐하면 감시자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그 맞다. 예. 예, 예. 그리고 실제 소각장에 톤당 그 용량이 있거든요. 예, 예. 하루에 소각해야 되는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넘어서서 막 태우는 거예요. 오버로. 예, 오버해서. 음. 그리고 실제 당국도 그거를 눈 감아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안 그러면 쌓이니까. 아, 그러네. 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몰라 알아도. 그러니까 또 짓자니 또 주민 설득하기 힘들고. 그렇죠. 있는 데서 좀 더 돌린다 그러면은 예. 모른 척, 아까 예. 정부에서도 모른 척 하고 싶은 분야네요. 그렇죠. 이거 예. 도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은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예. 이거를 공직자의 어떤 모럴 해저드다 혹은 업자들의 어떤 장난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들만 얘기했지만 오스트리아를 가니까 소각장이 도심 속에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처럼 지어져 있어요. 아, 그 중요해요. 보여지는 엄청난 관광 자원이 되니까 거. 외국인들이 그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그 소각장을 꼭 가요. 아. 구경하러. 그럼 그 주변 상권 살아나죠. 그리고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 열을 태우잖아요. 예, 태우면 열과 전기 그거를 주변에 6만 가구에게 보급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여긴 더 저렴하게 전기나 이 예, 예. 급탕이라고 열, 그러나요? 그러니까 예. 따뜻한 물. 따뜻한 예, 물을 예, 쓰게 예.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상생하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구조는 또 덴마크 가니까 덴마크는 소각장이 스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스키장이요? 예, 스키장으로. 예. 아, 그러니까 그 눈 없는 슬로프가 스키장? 있습니다. 예. 눈 없는 예, 스키장? 눈은 없지만 거긴 눈이 잘 오지 않아요. 예, 예. 멕시코 난류가 흐른다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한데 어쨌든 그래서 옥상에서부터 스키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유원지라는 거죠. 그렇죠. 소각장을 혐오 시설로 인식하지 않고 좋은 시설이라고 인식하고 대신 시민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소각장 가까이 온다는 건 감시에 눈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예. 당국에서도 그거를 이제는 뭐 이렇게 숨길 수 없죠. 그래서 투명하게 전광판 만들어 놓고 배출되는 오염도 이런 것 수치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시민들과의 신뢰가 생기는 거죠. 아, 네. 근데요,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좀 소각장을 짓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지, 매립지를 주민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지, 그러면은 왕창 그러니까 돈이 문제라 그러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네. 그럼 뭐 소각장 지역에다가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쫙 뿌리는 거죠. 돈을 막 살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니 뭐 그 있잖아요. 뭐 그 제가 봤던 그 인터넷 만화 중에 네. 내 자존심을 돈으로 살 겐가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뭐 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네. 지역의 어떤 그 뭔가 혐오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원전 같은 거 짓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베네핏을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차라리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소각장을 짓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공감대 형성이에요. 공감대 형성. 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예. 물론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다면 참 좋죠. 근데 주민들로부터 그게 공감이 얻어져서 주민들이 그걸 원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이나 그러니까 행정가들이 이해하고 오스트리아는 있지만 예쁘게 소각장을 져가지고 네. 막 소각장을 왕창 져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소각장을 많이 짓는 방식으로? 거기도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구상 어떤 나라도 아까 일본도 덴마크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중국으로 보내왔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미국은 사실은 소각장의 개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왜냐면 아무데나 지면 안 되고 땅도 많은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78%의 폐기물을 중국으로 보냈더라고요. 매년.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중국에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미국 사회도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매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예. 이게 매립이 그냥 땅에다가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 정확하게 안전 그 법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쏟아놓고 20cm 이상의 흙을 쌓아요. 묻는 거예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붓고 쫙 붓고 그 위에다가 20cm 이상의 흙을 또 쌓는 거예요. 층층층층층 네. 이렇게요? 또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립지를 또 층층층층 거의 이제 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또 가스도 포집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회도 지금 재활용 자체를 아예 포기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재활용 쓰레기를 보통 중국으로 보내왔는데 재활용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재활용 어차피 미국 사회에서 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정말 대한민국 누구보다 절실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쓰레기 문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그 국가마다의 어떤 그 해결 방법 아니면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혹시 이 문제를 직접 뭔가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앞으로 쓰레기를 버릴 때 양심의 가책, 아주 일말의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조금씩 느껴졌으면 좋겠다. 사람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하게 되겠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책으로는 그렇게 첫 번째 목표를 이루었다면 두 번째로는 제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인가, 이거를 시범을 해볼 수 있는, 이를테면 뭐 서울시의 어떤 지자체 와 좀 제안을 하고 해서 거기에 시범 마을을 하나 조성하는 거죠. 그 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주민들과 함께 그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을 만나 뵀어요. 이 책 아시다시피 이제 추천사도 써주셨고 이 쓰레기 문제가 수도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집중하려고 한번 해본 생각으로는 장례식장 일회용들이 엄청나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 쓰레기를 장례식장, 쓰레기 없는 장례식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엄청난 장례식장 수요가 있을 텐데. 어떡하죠? 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인식과도 어쨌든 우리 문화와도 싸워야 되는데 이 일회용 쓰레기가 굉장히 계속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한번 바꾸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 다회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그걸 설거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기 어려우니 별도의 공간에 세척 공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세척 공장을 만들어 놓고 깨끗한 어차피 향균 세탁이라고 세탁이 아니죠. 세척. 세척을 해서 갖다 주고 거기에서는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쓴 거는 쓴 거대로 모아만 놓고 그걸 다시 수거해 오고 여기선 다시 설거지를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몇 사람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예, 그 전용 세척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싱크대가 아니라 그렇죠. 진짜 엄청난 규모의 공장인 거죠. 공장이고 예. 여기다 갖다 주는 그릇도 한 10개 드릴 테니까 씻어서 쓰세요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사람이 올 것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네. 500명이다. 그렇죠. 그럼 500인분을 갖다 드리는 할 수 거죠. 있는 거를 네. 딱 주고서 한 번에 수거해서 그렇죠. 진짜 예. 그러면은 현실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예. 맹점이 뭐냐면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아이디어를 좀 더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이 일회용 이 뭐 용기를 보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다면 노조에서 보내주고 예, 어느 예. 회사 소속돼 있다면 회사의 상조에서 그걸 보내줘요. 예, 예. 그러니까 전국 어느 장례식장에 가든 그거를 보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 일회용을 사죠. 그냥 장례식장이나 예, 이런 예, 데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서울 한 군데에서 한다면 그렇게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 구조에 대해서?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내는 사람과 이걸 예. 쓰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은 요 사업에서 맹점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식상 예. 일회용보다 다회용이라고 하는 게 깨끗하다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깨끗하다고 예. 생각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식당 가서도 사실은 다회용을 또 어차피 쓰죠. 다회용을 예, 예. 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해 나갈 지점이 보일 텐데 저는 그거보다 돈. 네. 돈. 네. 일회용을 쓰는 게 더 싸냐, 네. 다회용을 쓰는 게 더 싸냐 했을 때 선택의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경우에는 네. 저는 돈 문제가 좀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초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공공에서 처리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쵸. 예. 예, 그거를 선제적으로 쓴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줄인다고 생각하면 결국 똔똔이 되거나 아마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네. 민간 사업자가 단독으로 뛰어들었을 때 일회용품과 세척 공장이 경쟁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네. 여기에 이게 일회용품이 나와서 네. 공공이 결국은 그거를 사회적으로 처리 처리해야 비용을 되는 해야 비용. 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그럼 이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초기에는 아마 그런 경쟁력이 좀 생길 때까지는 아마 그렇게 이게 규모의 경제가 좀 더 돼야 될 거예요. 중요하죠. 예. 그러면 그러는 순간 이거는 일정 부분 해결의 어떤 빌미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은 그런 것 것들을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진짜 그 뭔가 이게 그 프로토타입으로서 파일럿 모델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면은 네. 그리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잘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로도 인정이 된다면 그렇죠. 네. 굳이 이게 실험이 아니더라도 네. 시장과 공공이 같이 움직이면서 최소한 장례식장에서만이라도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네.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공유 설거지 모델인데 이 모델은 사실은 중국집에도 다 해결해 볼 수 있고요. 중국집이 많은 마을에 가가지고 세척 공장 하나를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집은 그릇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일식집하고 이게 할 수 섞이지만 그건 상관없고, 네. 근데 중국집만 다 모아가지고 세척은 내가 해주겠다. 하면 중국집 그 주방에서 설거지 그 공간이 빠지고 인건비 한 명이 또 빠지고 예. 이러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는 좋아질 수도 그 회사 있죠.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네. 뭐 혹시 뭐 또 따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네,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좋은 나라, 좋은 가족, 행복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 그 지향점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모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쓰레기 문제는 내가 소비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살 때, 이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지? 이런 걸 한 번씩만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언젠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도 저는 사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저렴하게 쓰레기를 처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서 떠난 물건은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어딘가에서는 이 문제가 곪고 있었고 그 면적이 한반도의 10배에 달하는 태평양의 섬을 이룰 정도라고 하니까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우리가 먼저 쓰레기 문제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리고 관심을 갖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지구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던 쓰레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